보시면서 이번 주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뭐 STX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2차 전지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특히나 이제 지자체와의 계약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약간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쏠렸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STX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었습니다. 행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요즘같이 유동성이 메말랐고 특히나 이제 투자 심리 안 좋을 그러니까요. 때는 약간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 네. 이 종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해 보자면은 거꾸로 보면은 시장의 매력도가 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 지금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요. 일단 네.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메말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진행한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약간 지금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이 가능했다는 게 약간 지금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STX 이 희귀 금속 네네. 이거에 대한 언론 뉴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도대체 이 희귀 금속이 뭐길래 이렇게 네네. 주가를 일주일 만에 100%를 올렸을까요? 네네.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포괄적으로 네. 다 같이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리튬 그리고 니켈 이걸 이제 원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재련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라고 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런 재료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재련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제 STX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가파른 상승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단순히 지자체와의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STX 같은 경우 세계 3대 니켈 광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암바토비 광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욱더 증폭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이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기도 리튬도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STX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 오늘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차익 매물이 나왔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리튬이 이제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이제 작년 대비해가지고 3배 정도 오른 건 맞는데요. 자, STX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 경고 받은 상태고 맞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STX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좋지가 않고 이런 이제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기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네. 사실상 이런 내용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 네. 흐름이기 때문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진성 TEC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건설기계 섹터가 네.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시장에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계속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올라가 버려서 이제 못 사겠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현대건설기계를 다뤘었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실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실질적으로 네. 부각이 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성 TEC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이런 관련 부분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제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력이 좀 됩니다. 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특정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하부 주행체 중에서도 이제 무한궤도식 거기 안에 들어오는 롤러와 아이들 네.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1위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현대 건설기기처럼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체 없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하부 주행체에 들어가는 롤러랑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교체 주기가 6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짧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두 가지 테마로 맞물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대량 거래 유입되면서 우상향 중인 그런 종목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실적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진성 TEC가 IRA 수혜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해주신 그 무한궤도 차량 네네. 때문인가요? 지금 이제 진성 TEC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글로벌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하고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실적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80억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50억이었습니다. 무려 2배 넘는 수치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또 IRA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성TC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건설기계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진성TC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설기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진성TC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막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IRA 수혜 같은 경우는 둘째치더라도요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두 번째는 네온시티 기대감이 지금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봐도 네네. 된다라는 말은 네네. 지금 고점 아니다라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전고점 부근은 돌파했거든요. 전고점 부근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대 한 14,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좀 봐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봐야 이제 지금 주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추가 상승이 더 크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건설기계 노리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네. 하고 싶다 하는데 네네. 뭐 진성TC,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에버다임 이미 오른 종목 말고 네네. 그 안에서 좀 안 올랐던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사실상 안 올랐던 종목을 제가 몇 가지 봤는데요. 안 오르는 친구들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러니까. 혹은 수출 성과가 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설기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왔을 때 분할 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모멘텀도 달려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성TC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 지스타 2022가 개막을 하면서 게임주들 좀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종목들이 여러 보였는데 컴투스는 그래도 아직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네. 이 FTX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여기가 연결성이 있다 없다도 계속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네네.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좀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컴투스가 진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컴투스 굉장히 파란 종목인데 짜증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거 두 가지 보면은. 악재가 네. 겹쳐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FTX 악재가 네. 겹쳐져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 악화인데 FTX만 먼저 놓고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TX에 상장을 했었죠. 이제 지난 10월에 가상화폐 엑스플라로 이제 바꿔서 상장을 했는데 거의 한 묶여있는 금액이 100억에서 12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데 팩트만 체크해놓고 보면요. 이쪽에서 코인을 발행을 한 거지 사실상 이 자금, 컴투스 자금이 묶여있는 건 아닙니다.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물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컴투스에는 재무적으로 지금 피해가 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FTX로 인해서 투자 손실은 컴투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코인 관련한 이제 약간 도의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손실을 입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요 2년 연속 신작이 흥행 실패했습니다. 흥행 실패하고 특히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가량 감소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매우 계속해서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사실상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실적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판관비, 홍보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4분기까지도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최근에 좀 과대 납부 구간이기 때문에 반발성 매수세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컴투스 이야기 해봤고요. 뭐 컴투스는 이제 게임주 내에선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네네. 게임주가 워낙 많고 지스타에서 호평을 들은 종목도 있잖아요. 예. 그럼 송윤 매니저는 네네. 게임주 일단 OX로 따지자면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PC 뭐 OX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를 나눠요? 거기서 이제 PC인지 모바일 위주인지 그것만 좀 정해 주시면은 네네. 지금은 또 지스타 보니까 이번에 좀 콘솔하고 PC 쪽으로 쏠렸더라고요. 네네. 저는 PC 봅니다. PC. 네, PC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용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PC가 좀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PC 쪽에 네네. 좀 비중을 두는 게 좋다. 그럼 뭐 게임주 쪽에서는 네. NC소프트? 아니요.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박철수 매니저님처럼 진짜 한 종목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앞전에 방송에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는데 크래프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작 이제 나오더라고요. 전 여름부터 나온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12월 2일인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까지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만으로는 사실 이번 주 정리가 안 됩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뜨거운 종목이 이 세 종목만 있는 거 아니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송윤 매니저 핫 종목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간에 또 송윤 매니저 핫 종목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핫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